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에 대한 살해 협박이 또 올라왔습니다. 일종의 테러 협박인데 잡고 보니까 10대라고 해요. 10대 남성인데요. 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서 지금 경찰에서 10대 A군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고든창의 발언인데, 이 고든창 박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 내 정국을 아주 꿰뚫고 있는 지한파 인사 정도가 아니라 요즘 친한파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반명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뭐냐? 찰리 커크와 관련해서 이 찰리 커크의 암살은 결국 이 좌파 진영의 소산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배후에, 그러니까 찰리 커크 암살 배후에는 해외에 있는 반미 세력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내 반미 좌파들도 상당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지금 유튜브 방송과 SNS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전해드리려다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박정훈 논설 실장의 칼럼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현재의 이재명 정권의 특성, 이거 이렇게 가면은 인민민주주의로 들어간다. 예, 인민민주주의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인식은 도저히 난데도 없고 낯설기만 하다. 이런 지금 칼럼을 싣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내내 이제 선출 권력 우위론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인호 중앙대 교수도 이거는 입법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폭탄 칼럼을 문화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 김포 경찰서가 이재명하고 정청래를 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테러 글을 올린 혐의로 10대 A군을 현장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군은요, 자기 지인들이 모여있는 인스타그램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과 정 대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재명과 그리고 정청래를 동시에 정조준한 테러 위협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서울경찰청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가 이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하고 자진 출석 형식으로 체포를 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함께 출석한 A군은요,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A군이 글을 올린 시점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경찰에서 대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배후 인물 세력들이 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도 말이죠. 협박글,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협박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그동안에 수사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50대 남성 A씨와 B씨, 그리고 20대 여성 C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대응단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살해 협박 요거를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이제 지금 요런 체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에서 그 당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A씨, B씨, C씨 모두 인정을 했어요. 협박성 글을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은 장난이었고 실행 의사는 없었다. 자, 그러나 실행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역, 위해, 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20대 여성 D씨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은 특히 그렇고요,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도 반드시 엄벌을 해서, 그야말로 뿌리를 캐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이 고든창 박사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든창 박사는요, 글을 길게 내지를 않아요. SNS 또는 X 계정에 이제 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 고든창 박사의 이제 글을 보면은, 좀 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부정선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재명의 반미 성향,
부정선거 의혹과 반미 성향을 강하게 규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고든창 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든창 박사 이번에 올린 글은요, 이 한국이 사실상 미국 서부 방어선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인데 한국이 무너지면 중국이 미국 본토까지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글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 고든창 박사의 경우는 SNS, 즉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계정 또는 언론 칼럼, 또 방송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기 때문에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통령의 공식적 법적 지위를 고든창 박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그리고 한국 내 좌파 세력을 이렇게 싹 묶어서 강하게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고든창 박사의 이런 발언과 이 견해는요, 트럼프 이제 이너서클 이 각종 측근들 진영하고 마가 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달에 미국 보수주의 초대형 미국 보수주의 행사에서 이 고든창 박사를 축켜 세우고, 고든창 박사는 내가 가장 신뢰한다. 그래서 고든박 박사는 의견에 나는 항상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밝힐 정도로 굉장한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든창 박사의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제 우려, 이것은요, 곧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너서클들에게 충분히 공유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지금 한국이 속정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동병이 일어나고 있느냐, 반란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든창 박사, 그리고 모스탄 대사, 그리고 이제 또 뉴섬,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 지난번에 핵심적으로 대선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다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세게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공 외교, 이분들에 대한 정부 당국, 특히 말이죠. 이 워싱턴 공간에서의 활동, 이거 굉장히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든창 박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격은 반미 성향이 강한 친중 정권이다. 반미 성향이 강한 친중 정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이 뭡니까? 현 우리 국내, 그러니까 종교인들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오산 기지에 대한 압습,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든창 박사는 최근에 말이죠, 이 워싱턴에서 유력 정치 지금 언론 중에 하나인 더 힐, 여기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요, 지금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 장소, 즉 교회당을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좌파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요, 이 고든창 변호사, 그 다음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로라 루머, 이분은 이제 인플루언서죠. 로라 루머. 그 다음에 프레드 플라이츠 미 우선정책연구소의 부소장, 이런 분들이요,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비치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현 정권은요, 우려의 대상으로, 그리고 바로 반박하고 싸우지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최대한도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공감하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이분들의 강한 비판, 또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 움직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지금 모기를 개양하라라고 공공기관의 경우 이 정도로 할 정도로요,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하나는 사실상 찰리 커크는 다 자기 미국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미래의
미국 대통령으로 성공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축켜 세우는 그런 입장을 가진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야말로 찰리 커크의 죽음, 이 암살은 그 배후에는 해외 반미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반미 세력, 지금 현 판국이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할 수 있는 해외 반미 세력 중에 그야말로 가장 가능성 있는 나라는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다. 왜? 대한민국 정부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는 그런 이 발언과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폭탄 관련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 정부 당국,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도요, 커크 암살에 참 잘했다. 커크 암살을 말하자면 비보인데, 이거를 비보로 다루지 않고 낭보로 다루는 미국 내 좌파 세력들, 그리고 해외 좌파 세력들, 즉 반미 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도 주지 않을 것이고,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찰리 커크의 이 암살과 관련해서 연예인들, 특히 문화인들, 또 이 정치권에서 우리 한국 내 종북 좌파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연예계도 우리 한국 내에서는 지금 발칵 난리가 난 바 있죠. 이 원더걸스의 선예가 본래 지금 이 커크 암살을 좀 그 암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글을 올렸다가 좌파들한테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더걸스가 그 글을 올렸다가 지웠어요. 삭제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러면 좋아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연예계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좌파 척결,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이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해서 더 강하게 좌파 척결, 좌파 추방, 이것이 이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더걸스 선예의 이런 SNS 글에 그 글 파동을 계기로 해서 연예계도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칼럼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박정훈 논설실장의 제목이 인민민주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 240년사의 삼권 서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당연시하는 우리에게 대통령 한 폼씩은 난데없고 낯설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칼럼, 제가 통상적으로 칼럼은요, 여러분들도 바쁘셔서 이거 찾기도 어렵고 어느 칼럼을 읽어야 되나 헷갈리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에게 이재명의 낯선 헌법인식은 난데없고 당황스럽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했다. 삼권은 동등하지 않고 선출 권력인 입법부 서열이 행정부, 사법부 위라고 했다. 그는 사법이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이건 이제 내란 재판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성에 대한 통념을 뒤엎는 헌법 해석의 일대 전도였다. 자, 권력 분립의 240 역사에 서열의 개념이란 존재한 적이 없다. 1787년 미국 건국헌법 이후 모든 민주주의 헌법이 이 원칙을 도입했지만은 입법, 사법, 행정권의 우열의 순위를 정한 나라는 없었다. 상권 분립은 상호 견제의 장치다. 여기에 서열을 매겨 위계 구조를 만드는 순간 상위 권력이 군림하고 독주할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삼권을 동등하게 병립시키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발명품이 고안됐다. 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음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기에 대통령의 인식은 생경하기만 했다. 자, 옳은 지적이라고 보여져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삼권 서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개념을 도입한 참칭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다. 중국 헌법은 공산당 지배 아래 입법, 사법, 행정부를 편제하면서 서열을 정해놨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무원 인민법원을 산하에 두고 행정사법부 수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삼권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상하 관계로 배치한 것이다.
권력은 인민에서 나오고 따라서 인민이 선출한 의회가 상위란 논리다. 이 대통령이 말한 선출 권력 우위론과 일맥상통한다. 서열이 낮은데 사법부의 독립성이 견고할 수는 없다. 중건법 제133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의 앞에 책임진다라고 못 박았다. 사법이 선출 권력에 종속된다는 것을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사법이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고 국회 결정에 예속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이니 개별 재판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사법의 독립성은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를 가르는 타협불능의 절대 기준이다. 놀랍게도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후자 쪽 요소가 섞여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법안은 중국식 인민사법제도와 비슷한 권력이다. 중국은 주요 국정 거의 유일하게 수사와 기소를 칼로 자르듯 분리하고 모든 수사를 공안, 즉 경찰이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수사 지휘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건 종결권도 공안에 있다. 공안이 종결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뜻이다. 공산당이 공안을 통해 사법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중국식 체제다. 2018년 된 공직자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감찰위도 만들었다. 2년여 뒤 문재인 정권도 검찰 수사권을 떼어다 공수처를 설립했으니 우연치고는 묘했다. 중국이 철저하게 검찰 힘을 뺀 데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문화혁명의 광풍이 불던 1966년 4인방의 장칭이 홍위병들에게 공안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라고 선동한 것이다. 사법기구가 자본주의 것이란 이유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법의 상징인 검찰이 핵심 표적이 됐다. 각급 인민검찰원이 문을 닫고 검사들은 농촌 공장으로 하방당했다. 1975년엔 헌법을 개정해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이후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을 부활시켰으나 수사권은 다 빼앗았다. 지금 중국의 사법체계는 공산혁명 이념의 산물인 셈이다. 중국 공안은 공산당 지배를 받는 조직이다. 검찰이 사법적 견제가 아니라 당의 정치적 통제로 유지되는 게 중국식 공안 시스템이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 지휘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 수사율을 총리 산하에 두어 수사기관들을 감독시키겠다고 한다. 중국과 유사한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대법원장을 향해 그리도 대단하냐며 비아냥거리고 국회가 재판부 배당에 종관하겠다는데 운운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선출 권력 우위로는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에서 인민민주주의식 당주도 체제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민주당이 중국 모델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참고했든 안 했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권력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권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인민사법은 중국을 법치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도 비슷한 거를 걸을까 어려울 뿐이다. 아주 칼럼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정선된 칼럼. 그래서 이런 칼럼을요, 여러분께서도 몇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상식과 정보, 이 감각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 되겠는데요. 자신들 재판은 5년 내내 끌더니 상대 재판은 1년 만에 끝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발효치기현 판사를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설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내란전단 재판부를 발의하면서 1심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넣었어요.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공직선거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원이요, 이재명 대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빨리 하니까 사법 구태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은 1심에만 2년 2개월, 2심도 법정 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어요. 예. 자,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니까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면서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아요. 윤미향이가 대표적이죠. 조국도 최종시까지 5년이 걸렸죠. 최강욱도 당선 무형이 확정될 때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1심 유죄만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야말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한 것입니다. 저 재판을 끌기 어렵게 되니까 아예 휴가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진수 위원장의 경우는 취임 하루 만에 산액 도출을 당합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재는 사건 심리에 5달이나 써버렸어요.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고 하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반성해야 되겠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